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테스트가 본연의 뜻과는 달리 약탈 형태로 점점 과격해지고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TV 화면에서 보여주는 약탈의 모습은 마치 1992년도에 있었던 4.29 LA 폭동을 연상케 하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약탈자들에 의해서 가게 문이 부서지고 물건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불에 타는 모습은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특히 자영업을 많이 하는 우리 한인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nvested his life savings into opening this sports bar, cleaning up. While our camera was there, looters came back to try to steal his safe. Right, trying to steal the safe. I don't know what we're going to do. We're going to work so hard to get him. So hard. 네, 지금 보신 비디오는 뉴스와 오피니언을 싣는 DISRN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네소타에서 평생 파이어파이터로 일해오다가 최근 은퇴한 콜보이 발라라는 이번 폭동의 피해자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폭동은 한 파이어파이터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보내게 만들었습니다. CBS와 MBC 등의 미 주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미네소타에서 파이어파이터로 일하면서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이제 파이어파이터를 은퇴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준비해온 콜보이 발라의 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날려보낸 것입니다. 콜보이 발라는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파이어파이터로 일하면서 주말은 물론 오버타임하고 아이들과 보내고 싶은 시간까지 포기하면서 힘들게 모은 돈과 은퇴연금을 다 털어서 스포츠바를 오픈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브랜드 뉴 스포츠바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업을 늦추고 있다가 폭동을 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콜보이 발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콜보이 발라는 고펀드미를 통해서 87만 3천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고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들은 인근 주민들이 와서 파괴된 물건들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콜보이 말처럼 짧은 시간에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Many Koreans who yesterday were the shopkeepers of South Central Los Angeles today have lost the businesses they took years to create. 네, 지금 보신 인터뷰는 NBC 뉴스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당시에 많은 그 피해자분들은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선배님 한 분도 당시 흑인들의 주거지인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리코스토어를 하셨는데 완전히 파괴되고 약탈당한 후에 SBA 융자 등으로 이제 재기를 꾀했었지만 재기에 실패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1992년도 4월 29일에 일어난 LA 폭동과 비교하는 이유는 양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 중에 하나는 4.29 폭동 때는 한인들의 피해가 많았고 이번에는 피해 지역과 피해자들이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기치 않은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이와 같은 폭동에 의해서 상점이 털리고 부서지고 화재로 전소가 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이 손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미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LA 폭동 때 피해자를 위해서 정부가 취한 그 지원책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FEMA, 그러니까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거기에서 지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SBA에서 융자로 저리 융자로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당시 1993년 1월 27일자로 그 보도한 것에 따르면 FEMA에서는 이날까지 총 1억 1,7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은 파괴된 주택 수리, 렌트와 몰게지 페이먼트 지원, 현금 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손실과 실업수당으로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EMA 지원금과 SBA 지원금에 대해서 들어온 신청자 수가 피해자 수나 규모에 비해서 도움 신청이 작았다고 당시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우리 한인 피해자들의 그 FEMA 신청과 SBA 융자 신청을 도우는데 우리 그 많은 한인 회계사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고객들을 도우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4.29 폭동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함께 FEMA와 SBA 신청을 도우면서 당시 참 안타까웠던 것은 많은 한인들이 피해 입은 것은 확실한데 피해 입은 것만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서류 부족이었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입은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FEMA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낮은 이자의 SBA 융자를 받기 위해서도 서류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본 금액과는 턱없이 부족한 세금 보고서와 관련 기록들은 사실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오너들은 물론 개인들도 현금으로 금융을 받았던 분들은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어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피해가 정부의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지원금과 실업수당 그리고 EIDL 융자, PPP 융자를 지원하면서 까다로운 자료나 그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29 폭동 당시보다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인식의 변화와 이해 그리고 세금 보고 형태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그 뼈아픈 경험을 되살리게 만드는 요즘 약탈 행위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약탈 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험을 통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은 각 개인 또는 사업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약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탈 행위로 발생한 손실이 커버가 되는지 커버가 된다면 어느 정도가 보상이 되고 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피해자뿐만 아니라 차제에 모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입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 같은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은 나중에 인슈런스 어저스터에게 피해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있는 상품은 물론 직기비품 구입과 관련된 그 영수증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런 영수증을 찾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비즈니스의 피해는 곧바로 매상과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평상시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한 그 보험 클레임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지 않았으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이 부분 역시 클레임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Profit and Loss Statement,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죠. 그리고 Income Tax Return, Sales Tax Return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의 규모와 그 손실의 규모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한 증명은 누가 해야 되죠? 피해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담당 회계사와 잘 상의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FEMA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이 선포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설상가상으로 약탈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정부의 입장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폭동의 크기와 확대 역시 재난 선포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융자입니다. 이 역시 지금은 코로나19로 정부에서 EIDL과 PPP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서 혹시 이번 폭동으로 추가 피해가 있다면 SBA에 연락을 취해서 융자금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PPP는 Payroll Protection 프로그램이니까 EIDL을 지원하는 SBA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SBA에서 이번 피해와 관련돼서 별도로 공지가 있게 되면 이 역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동과 약탈로 입은 손실이 앞에 말씀드렸던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챙겨야 할 것은 커버되지 않은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입니다. 상황과 입장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일단 입은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만회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폭동은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스테이 앳 홈에서 벗어나면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많은 기업들에게도 좋은 사인이 아니어서 자칫 실업자들의 복귀를 더 늦춰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차 지원금에 대한 지급에 좀 더 박차를 가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폭동과 약탈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보상 방법으로 보험 약관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 정부 지원으로 FEMA 지원과 SBA 융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입은 손실 보험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세금 공제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넷째, 피해 입은 손실에 대한 서류를 잘 정비하시고 경제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계사와 함께 대책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폭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